사실 오늘 모신 주제는 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그 가슴 아픈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걸으시고 또 어릴 때 또 그런 출가의 또 그 아픈 또 경험 때문에 또 예. 걷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지금 선생님을 오늘 모신 이유는 몇 년 전에 쓰신 예. 동학 농민혁명 답사기 예. 사실은 그 책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예. 그 2014년이죠. 예. 예. 사실은 이제 갑오 동학혁명으로부터 120주년 되는 해에 그렇죠. 예. 책을 내셨고 예. 또 그 이후에 예. 증복판을 이제 2019년에 내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좀 동기가 궁금하네요. 사실 그 동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김지아 선생의 사실 그 녹두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예. 황토의 초기 시에 녹두꽃 그것이 이제 그 노차사에서 김광석이가 노래로. 서가지고 불렀었던 노래가 정말로 좋은 노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 동학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김지아 선생의 남녘땅 뱃노래라는 책을 보면서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이름을 황토의 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동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동학이 결국은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동했지만 이게 활짝 꽃을 피운 것은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서정주 시인의 그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갑오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리 외할아버지. 그 시를 읽다 보니까 결국 서정주 선생이 애둘러서 표현했지 갑오년에 죽은 사람이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도 애둘러서 표현했던 거예요. 예.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예. 그 김지아 시인의 외할아버지도 동학도였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동학도 아니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신고하라고 하더라도 300명이 밑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예. 왜 그렇게 죽었는가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황토의 문화연구소를 만들게 되고 예. 그러면서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우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사람과 산이라는 잡지에서 동학 100주년에 연재를 해달라 해가지고 동학을 가지고 그 산들이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답사기였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동학혁명을 그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 들려야 되는 곳이 또 고부잖아요. 그렇죠. 고부인데 고부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두승산이 예. 호남의 삼신산 중에 하나로서 예. 주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고부, 두승산 우리가 동학혁명에서 그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두승산 되와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로 퍼주고 말로 퍼준다. 예. 정말로 후덕한 산 이름이 두승산이잖아요. 그 산자락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고부라는 곳이 제가 이제 대동여지도로 사라진 옛 고을을 가다 우리나라 일제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사라진 옛 고을이 97개가 돼요. 예. 근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책을 써서 민음사에서 3권을 책을 냈었는데 전라도에서 전주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고을이 바로 고부였거든요. 고부였죠. 고부가 그러니까 서울의 당상관의 자제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었던 고을의 원님이 바로 고부고을하고 영광, 욱당고을, 황해도 안악고을이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들녘이 덥고 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부의 진산이 바로 두승산이었거든요. 예. 들어 퍼주고 말로 퍼준다. 그것이 엄청나게 잘 사는 고을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의 고관대작들이 자제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고을의 원님이 됐는데 결국은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예. 고부로 오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조병갑이 와서 이제 기존의 동진강에 보가 있었지만 새로운 또 만석보를 쌓으면서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고부군수의 조병갑의 아버지 예. 조유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태인, 예. 신태인에 치여 가지고 있는 태인이 큰 고을이었거든요. 예. 태인 현감을 지냈었는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자기 아버지 영세불망비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피양정에 가서 보면은 고부군수 영세불망비가 조기순 영세불망비가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재미를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정읍천변에 예전에 구보가 있었는데 그 태인천하고 정읍천에 만나는 지점에다가 만석보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 3년간 내리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예.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처음에는 물세를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그 해부터 좋은 노는 쌀 2말, 나쁜 노는 쌀 1말을 더 받으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엽, 예, 김도삼, 정익서 등이 그 고부군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세를 감면해 달라 했는데 감면해 주기는커녕 곤장을 내리쳐가지고 등창이 나서 죽은 사람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전봉준의 아버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 그 아버지 전창혁이 곤장을 맞고 이제 돌아가시고 예. 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쭉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전봉준이라는 분이 예. 그 말목장터에서 예. 그 봉기를 일단 일으키잖아요. 예, 예. 근데 원래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조병갑이 그런 어떤 민심이 흉흉한 걸 보고 예. 사실은 고부 군수를 사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재부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고분수 조병갑이가 그 이조판서 심상훈과 예, 사돈간이었었고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실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발령을 받아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병갑이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6명이 왔다가 다 물러갔다는 그렇죠. 얘기가 올 있어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정에서 조병갑이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재부임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동학농민군들이 전봉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재부임하는 날 예. 아마 그 다음 날 그 말목장터에서 일어나 가지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목장터 감나무에서 등을 기대고 예. 노약자들과 어린이를 막론하고는 다 내 뒤를 따르라. 한편은 고부 관하로 쳐들어가고 하나는 만석보를 허물러 가자 해가지고 일어섰던 것이 말목장터의 봉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1894년 가보년 1월에 예. 이제 고부 관할을 이제 쳐들어가는 예. 그 고부 봉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갑오 동학 혁명의 시작으로 알고 있지만 예. 사실은 단순히 봉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전해 11월 달에 예. 1893년이죠. 사발통문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발통문을 하고 무장봉기가 사발통문이 바로 이제 그 저쪽에 주산면에서 예. 예, 송도의 집에서 예. 사발통문을 만들지요. 예. 그러니까 사발을 엎어놓고 거기에다가 예, 글씨를 써가지고 누가 주모자인지를 모르게. 20명이 사실 이제. 사발통문은 예, 그러기 전에도 예. 어떤 일을 모호할 때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발통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가끔 제 인생에서도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서 내 인생이 달라졌었는데 예. 김계남하고 예. 같은 그러니까 정읍시 산으면 동곡리에 윗지금실에 김계남이 살았었고 예. 그다음에 아랫지금실에 전봉준이 살아가지고 청년 시절을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나라를 예, 타파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1894년에 예, 그런 동학농민혁명의 하나의 큰 동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김계남하고 전봉준이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발통문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네 개의 조항을 이렇게 그 선포한 게 예. 그 서명한 게 기록돼 있는데 사실은 1894년 1월에 이제 고부 관할을 급습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봉기가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그런 어떤 밀란 수준의 봉기가 아니라는 것은 사발통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폭정을 네. 징치를 하자.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들을 징치하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전주성을 함락해서 서울까지 올라간다는 이런 것을 이미 1893년 사발통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충분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서부터 예, 그 당시에 삼적문란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타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다 못 참은 농민들이 예.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사실 기축곡사로 불리는 정렬. 정예립 사건 이후로 호남 지역 사람들은 죄실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별로. 그러다가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탐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고 예. 꾹 눌려 살았었는데 조병갑이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영세불망비를 세우면서 탐악을 일삼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했던 그 만석보 사건을 만석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토탄에 빠져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 아까 얘기했던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아종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결국은.